코난은 저번 유령성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청을 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편은 어린이 탐정단이 메인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신형사님이 경찰청 앞까지 마중 나오셨네요. 신형사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탐정단 애들이 경찰서를 훑어보더니 형사들은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다며 개소리합니다. 신형사님이 나도 형사라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고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도 형사 안 같지? 개소리. 분명히 여자한테도 인기가 없을걸? 선 넘는 돼. 골롬보 반장님은 은행강도 사건 때문에 조사 나가셔서 골롬보 반장님 대신 신형사님이 진술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신형사님 소매 단추가 떨어져 있네요. 혹시 형사 아저씨 여자친구 없으세요? 근데 갑자기 아름이가 공격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프네요. 뒤에서 여경 누님이 한 명 나옵니다. 이분은 오형사님입니다. 이번화 작화가 이래서 그렇지 원래 더 예쁘신 분입니다. 신형사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마음이 있나 보네요. 참고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형사님들은 진짜 자주 나오는 노예급 형사들입니다.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오형사님은 경기장 협박 사건 때 이 친구들이 왔다는 걸 기억해줍니다. 저희들은 들락날락한 적 없는데요.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우리 어린이 탐정단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아셨어요? 새끼들은 지능도 없고 개념도 없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갓형사님입니다. 오형사님이 경찰청으로 오신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은행강도 사건을 당한 은행지점장님이 2시에 부인이랑 같이 경찰청에 오시기로 해서 왔다고 합니다. 지점장님 부인이 그때 강도한테 인질이 됐었는데 강도의 얼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신형사님이 말하길 부인은 혼자 5시에 오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 건지는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어제 형사들끼리 술을 마셨다는데 오형사님이 취해서 형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히 기대하는 신형사 왠지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오기로 했던 지장장님이 왔습니다. 아내는 따로 오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시간이 돼도 안 오자 전화를 해봅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계를 보는 게 수상합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니 집에서 운동 중입니다. 지점장님은 신형사님을 바꿔줍니다. 아내분은 5시 약속 아니었냐고 되물어보네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분에게 뭔가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바로 출발합니다. 급한 오형사님은 레이싱 영화를 찍습니다. 관성 드리프트.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점장은 경찰 보고 2층부터 조사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1층으로 갑니다. 지점장은 방 쪽으로 가고 코난은 딴 곳에 한눈 팔고 있는데 갑자기 지점장의 비명이 들립니다. 아내가 등에 칼을 맞고 죽어있네요. 근데 방문을 열면 바로 시체가 보일 텐데 왜 시간이 좀 지나고 비명을 지른 걸까요? 형사님들은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이 본인의 얼굴을 본 아내를 죽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강도범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도중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강도가 죽인 게 맞을까요 과연? 시체 부근을 조사 중인데 피해자는 운동하다가 등에 칼을 찔린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한 명의 형사가 등장합니다. 백형사님이네요. 이번에 반장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오형사님이 백반장하고 친한 모습을 보이자 가슴이 찢어지는 신형사. 젠장 4년 전 내 모습 같네요. 백반장님은 저번에 은행 강도 사건과 연관이 있다 판단하고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데 아내분이 저항을 많이 해서 인질을 한번 교체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조사하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체의 위치는 운동기구 바로 옆이고 칼은 등에 꼽혀 있습니다. 등 뒤에서 접근해서 칼을 찔렀다는 건데 들키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딴 곳에서 죽이고 시체를 옮겼을 수도 있지만 핏자국도 피해자의 땀자국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형사는 옆에 있는 책장에 범인이 숨어 있었을 거라고 추리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코난이 말한 게 아니므로 당연히 아닙니다. 백형사 말대로라면 피해자를 죽이고 선반하고 책까지 다 꼽아놓고 갔다는 건데 경찰이 언제 도착할 줄 알고 그런 여유로운 행동을 했을까요? 다른 경찰이 방에서 앨범을 가져왔는데 사람 얼굴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지점장은 그걸 보자마자 숨겨버리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하네요. 그리고 지점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뭔가에 찔리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코난은 다른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운동기구에 실 같은 게 묶여있네요. 코난은 대충 범인 수법을 알아냅니다. 코난은 멍청한 유명한이 있었다면 바로 마취총 갈겨서 사건을 해결했겠지만 형사님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힌트를 줘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자, 일단 칼로 뭔가를 찌를 땐 세로로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체에는 칼이 가로로 박혀있죠? 가로로 찍으려면 보이는 것처럼 찔러야 되는데 이러면 반항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흔적도 없으니 뭔가 이상하죠? 이 방 안에는 피해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까 코난이 발견한 실을 경찰에게도 보여줍니다. 실 끝에는 작은 고리가 묶여있네요. 신형사는 책장 메뉴에다가 칼을 고정시키고 실과 책장을 운동기구와 연결해서 실이 당기는 힘에 의해 책장이 넘어지면 찌는 것이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사이클은 돌아갈수록 힘이 덜 들어가서 책장의 무게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책장의 무게를 모르려면 다리 힘이 얼마나 세야 될지 상상도 안 갑니다.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은 피해자의 생활 패턴과 방의 구조를 알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피해자의 남편 지점장입니다. 코난의 시그니처 포즈를 오늘은 신형사님이 하네요. 개멋있습니다. 지점장은 2시에 아내가 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2시에 경찰서로 와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신형사님에게 전화를 바꿔주어서 전화
상대방이 아내라는 걸 확인시키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형사들을 2층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쓰러져 있던 책장을 치운 거였죠. 지점장은 흉기가 책장에 붙어 있었다면 지금도 그대로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책장 제일 위 선반에 책을 다 꼽고 칼을 그 위에 넣으면 고정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칼은 책장에 안 남고 피해자의 등에 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쯤 되면 꼭 나오는 범인들의 고정대사 증거 대라를 시전합니다. 코난은 주머니 속에 뭔가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아까 지점장님이 주머니에 손 놓고 좀 아파했었죠? 주머니 속엔 테이프와 압정이 있을 겁니다. 책장에다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압정을 붙여놓고 실의 고리를 압정에다가 건 것입니다. 책장이 넘어지면서 고리는 자연스럽게 풀리고 사이클에 걸려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밝혀졌으니 이제 자백 타임입니다. 지점장은 자기 친구들을 시켜서 본인 은행을 털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자란 친구들이 인지를 잡은 게 하필 지점장 아내였습니다. 겁나 당황해가지고 인지를 바꾼 거였죠. 아내는 인질이 되었을 때 강도의 말투, 목소리 같은 게 어디서 들어본 거였어서 자기 남편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앨범에 있던 동그라미는 강도의 얼굴을 표시한 거였죠. 이게 밝혀질까 두려워서 아내를 죽인 거였습니다. 사건이 종료되고 백반장은 오영사님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근데 까여요. 뭔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영사님은 신영사에게 같이 밥 먹을지 물어봅니다. 행복한 신영사. 근데 눈치 1도 없는 반장님이 회식이라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설마 잘생긴 신영사 놔두고 노인 골룸보를 존나 좋아하면서 갑니다. 신영사는 절망합니다. 근데 이 편 계속 감정이입돼가지고 좀 빡쳤어요. 젠장. 이상 코난과 고정 출연 형사들이었습니다.